안녕하십니까, 이형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6년 팀 프리뷰 신시내티 레즈 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즌 성적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시즌에 77승 85패 기록하면서 5할 승률을 기록하지 못했던 신시내티인데 지난 시즌에 83승 79패 5할 승률 회복에 성공을 했고요. 거기에 머물지 않고 포스트 시즌 진출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9월에 14승 11패 기록을 했는데 그 사이에 경쟁팀이었던 뉴욕 매츠와의 3연전에서 위닝 시리즈를 가져가면서 타이브레이커에서 뉴욕 매치를 제치고 포스트 시즌에 진출할 수가 있었고요. 2013년 이후 정말 오랜만에 162경기 체제 포스트 시즌에 진출을 했어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프랑코나 매직이 또 한 번 일어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경쟁에 대한 피로감을 극복할 수 있을지가 궁금했는데 마지막은 좀 운도 따랐어요. 사실 미러키와의 시리즈를 3년 만에 위닝 시리즈로 장식을 했지만 마지막 게임을 패배를 했기 때문에 뉴욕 매치와 마이애미의 결과가 중요했었는데 마이애미가 뉴욕 매치를 잡아주면서 올라갈 수가 있었고요. 포스트 시즌에서는 와일드카드 시리즈에서 바로 탈락을 했지만 이거는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월드 시리즈 우승팀을 만났으니까 그렇죠. 네. 어쩔 수 없었죠. 지난 시즌 오랜만에 포스트 시즌에 진출했던 신시내티의 오프 시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A 계약으로는 에밀리오 파간과 2년 2천만 달러 다시 붙잡았고요. 에이웨니오 수아레스도 1년 1,500만 달러를 주면서 다시 데려왔어요. 피어스 존슨과 케일러 퍼거슨을 1년 계약하면서 불펜에도 돈을 쓴 신시내티였고 JJ 블리데이와 키건 톰슨도 데리고 왔습니다. 트레이드를 통해서 에인절스에서 브록버크를 데리고 왔고 마이애미에게서는 데이앤 마이어스를 데리고 왔고요. 카일 니콜라스를 피츠버그로부터 추강을 했습니다. 마이너 계약에 꽤 쏠쏠한 선수들이 많이 보였어요. 나다니엘 로우, 게럿 햄슨, 마이클 톨리아, 마이클 체이비스, 앤서니 미세비치, 주니어 마르테 등이 있었습니다. 팀을 리타한 선수로는 케빈 럭스, 닉 마르티네스, 웨이드 마일리, 잭 라텔, 미겔 안두아, 오스틴 헤이즈, 브렌트 수터, 스캇 발로우 같은 선수들이 팀을 떠났어요. 스토브리그 등급 매겨보겠습니다. 일단 홈런 파워가 부족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수아레스를 데리고 왔죠. 수아레스는 신시내티에서 좋은 기억이 있는 선수인데 A급 선수라고 볼 수는 없지만 경쟁이 붙은 선수 쟁탈전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다고 봤고요. 불펜의 보강을 많이 했습니다. 좀 더 지키는 야구 쪽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줬고 점진적으로 선수단의 연봉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B를 매겼습니다. 수아레스 영입을 통해서 떨어진 파워를 보강하는 데 성공을 했고 수아레스뿐 아니라 JJ 블리데이도 파워를 보강할 수 있는 영입이라고 봤고요. 그 밖에 파간 재계약, 피어스 존슨, 케일러 퍼거슨 그리고 트레이드를 통해서 카일 니콜라스, 브록버크를 데리고 오면서 불펜 보강을 잘 했고 나간 선수들이 그렇게 그립지 않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영입을 잘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지난 시즌에 포스트 시즌 진출을 하면서 좀 더 높은 곳을 바라봐야 되는 팀인데 오프 시즌의 투자가 좀 소극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B를 줬습니다. 예상 라인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TJ 프리들, 맨 맥클레인, 엘리 델라 크루즈, 에유에니오 수아레스, 살 스튜어트, 타일러 스티븐슨, JJ 블리데이, 노엘 비 마르테, 키브라이언 헤이즈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예상 선발진은 헌터 그린이 최소 7월까지 아웃이 되면서 앤드류 네봇이 1선발로 낙점이 됐고요. 브래디 싱어, 로돌로, 렐 라우더, 체이스 번스가 그 뒤를 바칩니다. 예상 불펜으로는 에밀리오 파간이 마무리를 볼 것으로 보이고요. 토니 산티앙, 그레엄 에스크래프트, 브록 버크, 피어스 존슨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관전 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 제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200홈런입니다. 저는 누구처럼 180홈런 이렇게 애매하게 숫자를 안 잡습니다. 신시내티는 충분히 칠만한 팀이죠. 네, 작년에 신시내티의 홈런 수가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167홈런으로 리그 8위 중위권 정도였는데 이게 신시내티의 홈구장을 고려했을 때는 아쉬운 숫자였어요. 그레이트 아메리카 볼파크는 지난 3년간의 홈런 팩터에서 전체 2위에 오른 구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시내티는 작년에는 더 많은 홈런을 쳤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해 신시내티가 GABP라는 불리는 이곳에서 87개의 홈런을 때려냈습니다. 87홈런은 2020년 단축 시즌을 제외했을 때 2014년 77개의 홈런 이후에 홈에서의 최소 홈런 기록이었었고요. 구장 역사를 따져보더라도 2003년 이후에 풀타임 시즌으로는 전체 세 번째로 적은 홈런 수였습니다. 작년에 신시내티에서 20홈런을 넘긴 타자는 단 2명이었죠. 엘리 델라크루스와 스티어 2명뿐이었는데 2021년에는 20홈런 타자가 5
6명이나 나왔었거든요. 그 당시에 20홈런 타자들이 나와주려면 노일 마르테, 수아레스 이런 타자들의 분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아레스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선수죠. 올해도 수아레스가 중심에서 홈런 파워를 보태줘야 선수들이 보호 효과를 받으면서 홈런을 더 늘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신시내티의 최고 유망주 사이 스튜어트. 스튜어트는 작년에 메이저리그에 데뷔를 한 선수죠. 지난해 마이너리그에서 도하 20개의 홈런을 쳤을 정도로 홈런을 칠 수 있는 타자입니다. 여기에 델라크루스가 지난해 토템을 벗어나서 레어킥 동작을 다시 취하고 있죠. 파워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레어킥을 가져가고 있는데 탐진이 다시 늘어날 수 있지만 신시내티의 현재 가장 큰 고민이 홈런이라는 부분에서는 델라크루스가 임팩트를 주는 모습으로 가줘야 될 것 같고요. 홈런이 유일한 정답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메이저리그는 홈런의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특히나 홈런을 치기 용이한 그레이터 아메리카 볼파크를 홈으로 쓰는 구장이라면 홈런을 등한시하고 배제하는 것 또한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200홈런을 강조해봤습니다. 제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성군 아니면 혼군입니다. 홍군이요? 네, 신시내티가 지난 2월에 구단 소유권이 밥 카스텔리니에서 아들인 필 카스텔리니로 넘어갔습니다. 2024년에 필 카스텔리니가 사장 겸 CEO로 부임을 하고 난 이후에 후계자 승계 수업이 시작이 됐는데 이게 마무리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필 카스텔리니의 시대가 시작이 됐어요. 2006년에 밥 카스텔리니가 구단을 인수한 이후에 신시내티의 성적을 보면은 1497승 1641패 4할 7푼 7리의 승률로 메이저리그 23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20시즌 동안에 5번의 포스트 시즌 진출이 있었지만 챔피언십 시리즈 진출은 단 한 차례도 없었고요. 14번의 루징 시즌이 있었고 4번의 지구 최하위가 있을 정도로 그 당시 카스텔레니 가문이 약속했던 챔피언십 야구를 하겠다라는 거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성적이었어요. 게다가 카스텔레니 가문은 꾸준히 투자에도 인색해가지고 올 시즌에도 스포트랙 기준으로 메이저리그 19위 연봉 총액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필 카스텔레니 구단주는 과거에 좀 우려스러운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2022년 오프 시즌에 에유에니오 수아레스, 소니 그레이, 제시 윙커 등 주축 선수들을 트레이드를 시켰었는데 거기에 팬들에 대한 불만을 기자가 인터뷰를 하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달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자가 팬들이 왜 기다려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럼 당신들이 어디로 갈 건데?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팬들이 굉장히 분노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2023년의 인터뷰에서도 신시내티는 비영리 단체처럼 운영을 하고 있고 선수들의 보장 계약에 대해서 한탄하는 듯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야구 산업에 대해서도 위기에 처한 산업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러한 인터뷰를 봤을 때 야구와 신시내티 구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지가 의문이 드는 사람입니다. 올해 1월에 지역 연고 대학팀에 가서 농구를 봤는데 거기서도 팬들에게 엄청난 야유를 받았던 필 카스텔리니거든요. 지난 시즌 신시내티가 관중에서 전년 대비 14만 6,785명이 더 늘어나면서 증가폭으로만 따지면 메이저리그 5위 증가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팀이 가을 야구 경쟁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팬들도 많이 찾는 모습이었는데 새로 바뀐 구단주가 과연 이러한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는 분위기를 계속해서 만들어줄 수 있을지 궁금해서 관전 포인트로 뽑아봤어요. 미네소타 폴레드 가문하고 비교해보면 재밌을 것 같네요. 제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토끼2입니다. 2013년에 신시내티는 토끼 두 마리가 있었죠. 토끼1 추신수, 토끼2 조이보토. 당시에 두 선수가 모두 300출루를 달성을 하면서 신시내티 타선을 이끌었습니다. 한 팀에 300출루 타자가 2명 이상 나온 게 역사상 10번밖에 없는 일이었었고 지금 메이저리그에는 그 이후로는 300출루 타자 2명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신시내티가 포스트 시즌에 진출은 했지만 타선의 기여도는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팀의 조정투표 생산력도 92로 리그 평균 100에 미치지 못했었고요. OPS도 0.706으로 리그 10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신시내티에서 200타석 이상 들어선 타자가 총 11명이 있었어요. 여기서 그나마 잘해준 선수가 역시나 델라크루스였습니다. 델라크루스가 2년 연속 20홈런 30도루를 이어가면서 파워와 스피드의 조합을 선보였고요. 문제는 델라크루스도 그렇게 임팩트가 강렬하진 않았어요. 세부 지표들이 이전보다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아쉬움을 더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현재 가장 위협적인 선수는 델라크루스라는 거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델라크루스 혼자서 신시내티 타선을 이끄는 건 힘들다고 봤어요. 트윈스와 보토처럼 델라크루스와 짝을 이루 선수가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동력이 좋은 델라크루스가 토끼1이라면 토끼2는 델라크루스의 출루한 기회를 확대시켜주는 선수가 필요하겠죠. 앞서 얘기했던 수아레스, 사이 스튜어트 이런 선수들이 가장 좋은 후보들인데 여기에 지난해 주자가 있을 때 팀 내 OPS 1위였던 타일러 스티븐슨이 있습니다. 스티븐슨도 그 기회를 잘 살렸기 때문에 올해도 이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요. 가장 기대되는 선수는 맥클레인이죠.
이희영 위원이 상당히 좋아하는 선수죠. 지금 스프링 트레이닝에서 대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미쳤더라고요. 네, 말도 안 됩니다. 네, 2024년에 어깨 수술 받으면서 지난해까지는 그 후유증이 있었는데 올해 좀 더 긴 방망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 33.25인치에서 33.5인치로 바꿨는데 이게 변화가 크진 않아도 방망이가 길어진 덕분에 이 바깥쪽 공을 무리해서 잡아당길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변화가 정규 시즌에서도 이어질지를 봐야 되지만 맥클레인이 신시내티의 공격에 열쇠를 쥐고 있는 거는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프랑코나 감독도 맥클레인에게 이번 타자를 맡길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왜 토끼 1을 쓰지 않고 토끼 2만 썼냐면 맥클레인이 결국에는 토끼 2의 역할을 해줘야 되고 맥클레인이 2번 타순에 들어서기 때문에 이 의미를 가지고 와서 토끼 2를 써봤습니다. 제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스피드업입니다. 신시내티가 2023년 메이저리그가 베이스가 커진 이후에 가장 활용을 잘한 팀이었어요. 2023년에 190도루로 메이저리그 전체 1위를 기록을 했었고 2024년에는 207도루로 메이저리그 3위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즌 테리 프랑코나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는 105도루로 메이저리그 19위 도루수가 급감하는 모습이었어요. 팀 스프린트 스피드도 27.7피트로 메이저리그 8위로 여전히 상위였지만 왜 도루수가 급감했을까 보니까 테리 프랑코나 감독의 주문이 있었습니다. 프랑코나 감독이 선수들이 2루에 슬라이딩 하면서도 공이 외야에 있다는 것만 알고 정확히 어디 있는지 모를 때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더 나아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무모하게 도루만 많이 시도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면서 좀 더 효율적이고 똑똑한 주루 플레이를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즌에 도루는 줄었지만 견제사가 2024 시즌에 비해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고요. 주루사 역시도 2024년에 66번으로 메이저리그 최다였는데 2025 시즌에는 45번으로 메이저리그 최다 16위로 떨어졌어요. 주루 코칭 콜린 카우겔 역시도 우리 주자들은 올 시즌에 더 많이 뛸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난 시즌에 좀 더 효율성을 찾은 루상에서의 플레이가 이제는 더 공격적으로 바뀔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도루뿐 아니라 루상에서의 주루 플레이도 좀 더 공격적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3루에서의 2차 리드에 집중을 많이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평균 이하의 발을 가진 선수들도 경기 흐름이 허락할 때 좀 더 과감하게 추가 진루에 대한 노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 선수들이 추가 진루를 하게 되면은 더욱더 득점력이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1루에서 3루 가는 플레이도 더 공격적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창섭 위원이 200홈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거기에 다시 200도루까지 더해진다면 지난 시즌에 공격 생산성이 떨어졌던 신시내티가 다시 리그 상위권의 공격력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관전 포인트로 뽑아봤습니다. 마이애미는 몇 도로 예상합니까? 마이애미요? 마이애미 한 150? 아, 일단 이해가 안 넘네. 마이애미 200도루 하기 힘들죠. 네, 이상 마이애미를 라이브로 생각하고 있는 이희영 의원이었습니다. 제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 그린라이트입니다. 초대형 악재죠. 헌터 그린이 팔꿈치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오른쪽 팔꿈치 뼈 조각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게 됐는데 최소 7월까지는 돌아오지 못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나마 신시내티는 헌터 그린이 커리어 중에서 부상을 처음 당한 게 아니기 때문에 헌터 그린이 없을 때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를 알고는 있죠. 현재 로스터의 강점이 투수라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가장 어깨가 무거운 선수는 에보시입니다. 개막전 선발로 현재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2년 연속 10승 시즌을 만들어냈고 시모노아키 선발로 나와서 ERA도 지난해 2.87을 기록을 하면서 올스타 투수로 성장을 했습니다. 올해 커터의 완성도를 높인다고 했는데 9위로 승부하는 투수가 아니라서 보조구종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고요. 9위로 압박해야 되는 투수는 체이스 번스겠죠. 번스는 현재 스프링 트레이닝에서 난간에 부딪혀 있습니다. 프랑코나 감독은 카운트 싸움을 더 잘해준다면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조언을 했더라고요. 여기에 팀 내 최고 유망주인 렐 라우더도 함께 성장을 해줘야 됩니다. 작년에 오른쪽 팔꿈치와 왼쪽 사관 부상 때문에 거의 시즌을 소화하지 못했었는데 올해를 제도하게 시기로 잡아야 되고요. 불펜진도 같이 합심해서 움직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불펜 뎁스를 채운 만큼 불펜 이닝이 작년보다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지난해 리그에서 신시내티가 불펜 이닝이 세 번째로 적은 팀이었거든요. 올해는 그 비중이 높아져도 버티는 힘을 보여줘야 그린의 공백을 메울 수 있다고 보고요. 보통 그린라이트 하면 야구에서는 자의적으로 뛸 수 있는 권리를 의미를 하는데 그린이 없어도 팀의 빛이 사라져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그린라이트를 써봤습니다. 제 마지막 관전 포인트는 수비로 일랜다입니다. 지난 시즌 프리뷰에서 제가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프랭코나 감독이 새로 부임하면서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이었는데 실제로 지난 시즌에 수비에서 많은 개선을 했었던 신시내티였어요. OAA에서 2024 시즌에 마이너스 13으로 메이저리그 23위였는데 지난 시즌은 0, 메이저리그 15위 기록했고 디펜시브 런세이브에서도 마이너스 30,
30, 메이저리그 28위에서 플러스 2로 순위가 많이 올라가진 않고 메이저리그 20위에 그치긴 했지만 그래도 플러스 수치를 기록하면서 수비에서 좋아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실책수에서도 2024 시즌에 96개로 최다 5위였는데 지난 시즌에는 87개로 최다 11위로 좀 떨어졌어요. 올 시즌 역시도 수비 쪽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신시내티입니다. 골드글러브 3루수인 키브라이언 헤이즈가 올해는 개막부터 함께하게 되면서 내야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난 시즌 최다 실책 유격수였던 엘리 델라 크루즈도 올 시즌 역시 수비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해요. 특정 유형의 땅볼을 따라가는 각도와 경기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정을 더 하기 위해서 내부 시계를 만드는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뭔가 좀 급하게 움직이는 걸 줄이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난 시즌에 우익수로 포지션을 옮기고 나서 우익수에서 좋은 수비를 보여줬던 노엘비 마르테도 올 시즌 외야 쪽에서 안정된 수비를 보여주기를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각 방향으로 뒤로 물러나는 타구에 대한 타구 판단과 경로를 정리하기 위한 훈련을 했다고 하고요. 주전 1루수를 보게 될 쌀 스튜어트도 올 시즌에 수비 강화와 운동 능력 강화를 위해서 9kg 정도를 감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감량의 효과를 수비에서 보기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게다가 마크 나폴리 코치와 수비 훈련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벤치 코치인 프레디 베나비데스가 지난 12월에 쌀 스튜어트를 방문을 해서 수비 향상을 위한 수비 루틴을 짜주고 갔다고 하고요. 맷 맥클레인은 우리 투수진을 생각하면은 수비진이 더 안정되게 받쳐줄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수비가 도와주면은 우리는 몇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과연 맥클레인의 기대대로 수비에서 안정감을 보여줄지 궁금해서 관전 포인트로 뽑아봤습니다. 헤이즈 얘기는 안 하네요. 헤이즈 뭐 골드글러브 3루수잖아요. 네, 그거마저 못하면 헤이즈는 나가야 됩니다. 키플레이어 알아보겠습니다. 제 키플레이어는 불펜 얘기를 너무 안 해서 에밀리오 파간입니다. 지난해 개인적으로 놀라웠던 선수였어요. 사실 파간의 전성기는 지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파간이 지난 시즌에 70게임 나와서 32세이브, ERA 2.88을 기록을 했죠. 신시내티에서 30세이브와 ERA 2점대를 기록한 투수가 나온 게 2018년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라이셋 이글레시아스였죠. 그래서 파간이 FA가 됐을 때 인기가 엄청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최소 11개 팀이 달라붙었는데 신시내티가 빠르게 붙잡았습니다. 계약 규모도 더 늘려서 2년 2천만 달러 금액을 보장을 했고요. 작년에 포신 구속을 해보겠어요. 직전 2024년에 포신 평균 구속이 94.6마일로 떨어졌는데 지난 시즌에 다시 95.8마일로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커터를 줄일 수가 있었고 스플리터의 높낮이 피칭이 더 강력해졌죠. 포신과 스플리터의 피안 타율이 모두 1할대인 시즌이었었고요. 물론 플라이볼 피처로서 피홈런 리스크가 따라붙지만 GABP를 홈으로 쓰는 투수치고는 그래도 피홈런 억제를 잘해주는 편입니다. 크나코나 감독은 올드스쿨로서 웬만하면 투수의 보직을 잘 안 바꾸는 타입이죠. 본인의 경험과 직관을 중시하기 때문에 아마 파간을 마무리로 계속 기용할 겁니다. 현지에서는 파간 대신에 산티안이라든지 애쉬크래프트가 마무리 바톤을 시즌 중에는 이어받아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크나코나 감독 스타일상 이 작업이 빨리 이루어질 것 같진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시내티는 파간이 초반에 무너졌을 때 치고 나가는 힘이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전력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신시내티가 경기 후반에 크게 무너지게 되면은 원상복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에밀리오 파간을 가장 중요한 선수로 뽑아봤습니다. 제 키플레이어는 쌀 스튜어트입니다. 2022년 전체 32순위로 지명을 받은 선수고요. 마이너 레벨을 빠르게 졸업을 하면서 2025년에는 21세 시즌에 더블A와 트리플A 소화하면서 3할 9리 20홈런에 17도루를 기록을 했어요. 시즌 막판에는 메이저리그 데뷔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메이저리그 데뷔 이후에 18경기 치르면서 2할 오픈 5리 홈런 5개 기록을 하면서 적은 경기임에도 확실한 장타력을 과시를 했고요. 메이저리그에서 표본은 적었지만 타구 속도가 95.4마일, 하드 히트 비중도 52.5%를 기록을 했어요. 트리플 A에서도 38경기 동안 타구 속도가 93.1마일, 하드 히트 비중이 51.3%였으니까 꾸준히 강한 타구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선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올 시즌을 앞두고 베이스볼 아메리카에서 팀 내 1위 유망주로 평가를 받았고 리그에서도
시즌에서도 23위 유망주로 평가를 받으면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고요. 20-80 스케일에서 타격 65, 파워 55, 주력 40, 수비 45, 송구 30. 수비력은 좀 떨어진다는 평을 받고 있지만 공격에서는 확실한 재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지표예요. 올 시즌을 앞두고 수비 강화를 위해서 감량을 하면서 파워가 좀 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우려를 했었는데 이번 시범 경기 기간 동안에 여전한 파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40피트짜리 홈런도 때려냈고요. 테리 프랑코나 감독도 내가 본 젊은 타자 중에 가장 완성도가 높은 선수라고 칭찬을 했고 그 나이 때 파워가 있는 선수들은 타격을 배우기 전에 파워를 과시하려는 성향이 있는데 스튜어트는 먼저 타격하는 법을 익혔고 그 다음에 파워를 활용하는 법을 익혔다라고 칭찬을 했어요. 필드를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어떻게 쳐야 되는지 아는 타자라고 얘기를 했고 팀 동료인 스펜서 스티어 역시도 올해 신인왕을 받지 못하면 삭발한데? 정말 놀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삭발까지는 안 하고요. 타격에서는 이렇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수비력이 좀 떨어진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이번 오프 시즌에 수비력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으니까 공수 모두에서 신시내티에게 도움을 꼭 줘야 되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서 키플레이어로 뽑아봤습니다. 최고 최악 시나리오 알아보겠습니다. 제 최고의 시나리오는 21세기 빅레드 머신의 탄생입니다. 신시내티가 지금 투수력이 약해진 상태죠. 헌터 그린 또 빠지게 됐고 불펜에 케일러 퍼거슨 또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개막전 로스터에 들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족한 투수력을 타선을 메워야 한다는 생각에 써봤습니다. 제 최고의 시나리오는 200홈런 200도루 동시 달성입니다. 이거 봐, 지금 마이애미가 달라요. 아니 뭐 다른 게 아니라 온도 차가 너무 많이 나요. 아니, 타격이 되는 팀이잖아요. 200홈런 200도루를 기록한 팀이 역대 딱 한 팀이 있었습니다. 1996년 콜로라도였는데 콜로라도는 투수진이 좀 많이 떨어지는 팀이었잖아요. 그쵸? 하지만 신시내티는 투수력도 어느 정도 받쳐준 상태에서 타선이 이 정도 성적 거둔다면은 올해도 가을 야구 진출을 도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 최악의 시나리오는 써야 될 선수는 많은데 쓸만한 선수는 없답니다. 지난해에도 신시내티 프리뷰를 했을 때 교통정리가 필요할 그쵸. 만큼 젊은 유망주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제대로 폭발한 선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그게 올해도 곳곳에 써야 될 선수들은 많은데 딱 튀는 선수가 없다는 게 있는 데서 이어지는 거겠죠. 제 최악의 시나리오는 시즌 내내 구단이 매각설에 시달린답니다. 앞서 제가 구단주 얘기를 한번 드렸는데 그렇게 애정이 있어 보이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단을 팔려는 노력을 시즌 내내 하면서 선수단이 흔들린다는 얘기가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저희가 2026년 팀 프리뷰 신시내티 편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올 시즌 신시내티에 대해서도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인 선수가 있을 때 신시내티 야구를 재밌게 본 기억이 있죠. 올해도 신시내티가 델라크루스 외에도 다른 선수들이 등장을 하면서 재밌는 야구가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프리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